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재생하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중이겠지요.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은 숨죽인 듯 고요하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저 멀리 길가를 지나는 자동차의 희미한 소음이나 방 한구석을 채우는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일 것입니다. 몸은 마치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은 당장이라도 내려앉을 것만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머릿속은 마치 대낮에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금 당장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정도 있고 몸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뇌는 이 밤중에도 쉬지 않고 야근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눈을 감으면 고요한 어둠이 찾아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눈을 감는 그 찰나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아이맥스 영화관이 차려집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부터 10년 전의 뼈아픈 후회,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거리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엮여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되면 사람은 참 무기력해집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비명을 지르는데 정신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있는 그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감각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예민해서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소중한 에너지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머리 쪽으로만 뱅글뱅글 쏠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들의 전원을 강제로 내려버리는 일종의 비상 종료 버튼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안전호흡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깊은 산속에서 도포 자락 휘날리며 돌을 닦는 신선들이나 하는 어려운 체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안전호흡은 최신 뇌과학의 원리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몸으로 증명해 온 기혈 순환의 지혜가 만나는 최고의 휴식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걱정과 불안은 뇌라는 기계를 과열시키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과열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결국 타버리고 마는 법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 상태가 바로 그 과열된 엔진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이 호흡법은 머리로 쏠린 그 뜨겁고 날카로운 열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배속 깊은 곳에 있는 단전이라는 따뜻한 화로로 에너지를 다시 옮겨 담는 과정이지요. 이 원리만 몸으로 익히게 되면 여러분은 애써 잠들려고 숫자를 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잠의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믿고 마음의 빗장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를 포근하게 마무리하고 깊은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제가 지금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함 속에서 달콤한 단잠에 빠져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5070세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한 세월을 꿋꿋하게 건너오셨지요.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느라 내 몸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사셨고 이제 좀 숨 돌리고 살만하나 싶으니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가장 서럽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분이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사람들 틈에서 웃고 바쁘게 움직이며 있고 지냈던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어둠이 깔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나지요. 장성에서 나간 자식들이 제 밥벌이는 잘하고 있는지 혹은 손주 녀석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하는 자식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하는 허무함이 가슴 한구석을 휑하게 찌르기도 합니다. 어제 친구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도 밤이 되면 큰 괴물처럼 살아납니다.
그 친구가 했던 눈빛이나 말투가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왜 그때 나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또 어떤 날은 노후 자금이 과연 충분할지, 몸이 여기서 더 아파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막연한 공포가 당신의 목을 죄어옵니다.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서 심야 영화관이 상영되는 것 같습니다. 상영되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가슴을 조이게 하는 내용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태에서 잠이 온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이 하루 이틀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기력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보세요. 혈색은 푸석푸석 어두워져 있고 눈밑은 휑하게 파여 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명 에너지가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굳고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 기혈이 막힙니다. 기혈이 막히면 우리 마음은 다시 더 큰 불안에 빠지는 지독한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고독감과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을 저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이 잠시 쉴 곳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의 그 길, 잃은 마음을 단전이라는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로 안내하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꼭 잡아드릴 테니 이제 그만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도대체 왜 생각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몸의 에너지, 즉기의 관점에서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통로가 있고 그 길을 따라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 기운은 맑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흘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과하게 쓰게 되면 이 기운은 반대로 위로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상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이 위로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의 섭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몸도 대자연과 똑같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식어 있어야 하고 배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물의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의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상태는 이 원리와 정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불기운이 가득 차서 뜨겁게 달궈져 있고 정작 따뜻해야 할 배와 바른 기운이 없어서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냄비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냄비 뚜껑 위에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냄비 안에 국물은 절대로 끓지 않을 것이고 애꿎은 냄비 뚜껑만 시커멓게 타버리겠지요. 지금 여러분의 뇌가 바로 그 타버리고 있는 뚜껑과 같은 상태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는 것은 뇌가 과열되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피가 쏠리고 에너지가 집중되니 뇌세포들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밤이 되어 해가 지면 산천초목이 휴식에 들어가듯 우리의 뇌도 스위치를 꺼야 하는데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 꽉 갇혀 있으니 전등 스위치를 아무리 내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고장난 전등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싼 수면제를 먹거나 좋은 침구로 바꿔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뚜껑 위에 불을 끄고 바닥으로 옮겨야 합니다. 머리에 쏠린 그 뜨거운 화기를 아래로 정중하게 모셔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꼽 아래 5cm 지점에는 단전이라는
아주 크고 든든한 에너지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화로와 같은 곳입니다. 머리의 열기를 이 단전이라는 화로로 옮겨 담기만 하면 머리는 마법처럼 시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훈훈하게 따뜻해지면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이완되면서 우리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짝 깨어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몸이 잠들 준비가 다 되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단전호흡은 바로 이 에너지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재배치 작업입니다.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작은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아주 장엄하고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제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이 뜨거운 열기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직 저의 목소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잠들어야 한다는 그 강박마저 잠시 옆으로 치워두셔야 합니다. 그저 제 목소리의 안내를 따라 당신 몸의 감각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깨워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양손을 포개어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살포시 얹어보세요. 왼손을 먼저 배 위에 두고 그 위에 오른손을 겹치셔도 좋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양손을 배 위에 얹어두기만 하세요. 자, 이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이 배에 닿는 순간 그 온기가 피부를 통과해서 배속 깊은 곳, 장기까지 부드럽게 전달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빼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는 설탕처럼 몸 전체의 긴장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미간 사이에 잡힌 깊은 주름도 살며시 펴보세요. 혀끝은 입천장에 살짝 대고 입가에는 아주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얼굴의 근육이 풀리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숨을 내뱉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시는 게 아니라 내뱉는 것입니다. 입을 아주 살짝만 벌리고 가느다란 실이 입안에서 빠져나가듯 투하고 숨을 아주 길게 내보내세요. 이때 머릿속에 가득 찬 지저분한 잡념들이 이 숨을 타고 발끝 넘어 머나먼 곳으로 영영 사라진다고 상상하세요. 머릿속에 그 뜨거운 열기가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려보는 겁니다. 숨을 끝까지 다 내뱉으면 배가 자연스럽게 홀쭉해질 것입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일부러 많이 마시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는 만큼만 둡니다. 그 맑고 신선한 공기가 목과 가슴을 지나 저 아래 여러분의 손바닥이 닿아 있는 단전까지 깊고 아늑하게 내려간다고 느껴보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숨이 들어오면서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느껴보세요. 마치 예쁜 풍선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듯 배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쉴 때 그 배의 움직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싣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아,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린 뒤 다시 그 생각을 숨에 실어 배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마치 욕조의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듯 머릿속의 모든 찌꺼기가 단전으로 내려가 따뜻한 열기에 녹아 없어진다고 믿으세요. 다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손바닥 밑에서 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 기분 좋은 온기가 아랫배 전체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손가락 끝이 간질간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막혔던 피의 길이 열리고 멈췄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쁘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머리는 마치 시원한 얼음 주머니를 얹은 것처럼 맑아지고 배는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누운 것처럼 훈훈해집니다. 이 편안한 느낌에 온몸을 온전히 맡기세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 이는 작은 파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평화로운 파도 위에 둥둥 떠서 누워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몸이 침대 바닥 아래로 깊게 가방 가라앉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곁에서 지도해드렸던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 아주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잠다운 잠을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밤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떻게 견디나 자식놈들은 잘 살고 있나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어보기도 하고 너무 괴로울 때는 독한 술을 한 잔 마셔보기도 했지만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금방 깨버리기 일쑤였고 깨어난 뒤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안색은 정말이지 생기 없는 흙빛이었습니다. 작가님, 나는 이제 이대로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사는 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매겁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복잡한 동작이나 어려운 명상 대신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부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배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숨이 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소. 그저 배에 손만 얹고 숨만 쉬고 있는데라며 투덜대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머리에 층층이 쌓인 그 뜨거운 열기가 어찌 하루아침에 내려가겠습니까? 그저 배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만 정성을 다해보세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확히 3주가 지나던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계시더군요. 작가님, 어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7시가 넘었더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눈앞이 환해진 기분이고 몸이 종이처럼 가볍습니다. 락 말씀하시며 칠순을 앞둔 어르신이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군요. 나중에는 김 선생님 부인께서도 연락이 오셨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코를 골며 너무나 평온하게 자는 모습이 신기해서 가끔은 살아있나 확인해 보려고 코끝에 손가락을 대본다는 농담까지 하시며 고마워하셨지요. 여러분, 김 선생님께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그분이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긴 불면의 세월도 단전의 든든한 힘 앞에서는 봄눈 녹듯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하신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숨을 믿어준 것, 그리고 머리에 뜨거운 열기를 아래로 내린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지않아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배 위에 손을 지그시 얹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좀 못 자는 것을 그저 다음날 좀 피곤하고 많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70세대에게 있어 숙면은 단순히 휴식의 차원을 넘어선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력의 처참한 고갈입니다.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바쁘게 활동하며 쓴 에너지는 밤이 되면 다시 단전에 차곡차곡 쌓여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력을 충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충전기 코드는 꽂아두지 않은 채 배터리만 계속해서 방전시키는 고장 난 휴대전화와 같은 꼴이 됩니다. 기력이 이렇게 고갈되면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감기에 한 번 걸려도 한 달 내내 낫지 않고 고생하거나 작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지요.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생기는 것도 단전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머리를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단전은 우리 몸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바짝 마른 나무가 어떻게 푸른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좀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수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생명 에너지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액순환의 정체와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기운이 머리에만 꽉 막혀 있고 전신으로 시원하게 돌지 못하면 우리 몸의 피는 탁해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피가 가지 않는 곳에는 피도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어깨가 돌처럼 결리고 무릎이 쑤시며 손발이 시린 이유를 단순히 날씨가 안 좋거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사실 그것은 밤새도록 기운이 순환되지 않아서 몸 안에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기혈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다시 바짝 긴장하게 되어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지독한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전호흡을 통해 깊고 편안한 잠에 들게 되면 밤사이 여러분 몸 안에서는 기적 같은 수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단전에서 시작된 그 따뜻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온몸의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닙니다. 막혔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고 염증이 조용히 가라앉으며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처럼 풀립니다. 숙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성껏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 조상들의 말씀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그 귀한 보약을 당신의 몸이 스스로 다려 마시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그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을 새롭게 재생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두 글자를 가만히 입안에서 굴리며 음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자로 호흡은 내뱉을 호자와 들이마실 흡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에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마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조상들은 내뱉는 것을 항상 앞에 두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워야만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우주의 준엄한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탁한 공기, 무거운 걱정,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욕심을 먼저 깨끗하게 다 내보내야만 비로소 맑고 신선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만 아득바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더 채우고, 지식을 더 채우고, 자식들의 성공을 더 채우려 했지요.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 좋게 비우는 일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복이 와도 그것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야만 해 혹은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큰일이야 하고 잠을 억지로 움켜쥐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실 그 집착하는 마음조차 내뱉어야 할 숨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마저 숨에 실어내실 때 비로소 잠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당신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듯이 호흡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면 할수록 더 거칠고 딱딱해집니다. 그저 숨이 나가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다시 들어오는 숨을 기쁘게 환영해 주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단전호흡의 가장 큰 비결이자도입니다. 애쓰는 그 마음을 툭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기혈은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강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다를 향해 흐르고 바람은 누가 밀지 않아도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닙니다. 당신의 생명력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저 방해만 하지 마세요. 머릿속의 어지러운 걱정들로 당신의 소중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지만 마세요. 호흡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일입니다. 즉, 호흡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숨 한 번에 당신의 모든 고통을 실어보내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 한 번에 새로운 희망을 가득 담으세요. 비우고 채우는 이 단순하고도 오묘한 리듬 속에 우주의 섭리가 들어있고 당신의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단전은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깊은 힘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 스스로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내면에 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평화로운 잠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떠신지요? 처음 영상을 재생했을 때보다 어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던 압박감이 조금은 가라앉고 아랫배에 은은하고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단전이 제 목소리에 아주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억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려고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졸음이 밀려오면 그대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포근한 어둠 속으로 빠져드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당신이 잠결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배 위에 소중하게 얹은 그 두 손의 감촉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최고의 명약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거칠고 딱딱해진 그 손으로 이제는 당신의 소중한 단전을 가만가만 토닥여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꽉 막혀있던 기혈은 비로소 완전히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이 호흡법이 여러분의 고단하고 외로운 밤에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적 같은 호흡은 오늘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밤 습관처럼 자리에 누워 단전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어느덧 지긋지긋한 불면증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당신의 얼굴에는 백세 건강의 활기찬 기운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나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 호흡을 하면서 느꼈던 몸의 신비로운 변화나 마음의 평온함을 짧게라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정성껏 남긴 글 한 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자 위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전원을 완전히 끄고 당신만의 고요하고 깊은 바다로 항해를 떠나세요. 깊고 깊은 숙면 속에서 당신의 몸과 영혼은 다시 아름답게 태어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당신의 건강한 얼굴을 기대하며 저 투기단전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당신의 깊은 꿈속까지 따스한 평온이 깃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